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을 면할 때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동부구치소에서 집으로 들어갈 때쯤에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 만에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도감청 의혹입니다.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때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이게 말 그대로네요.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굉장히 좀 이제 어떤 면에서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지금 당사자인 송명기 부시장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영장 청구 시점을 놓고 아까 앵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조국 전 장관 구속 기각되니까 이제 바로 했다라는 거 알려졌는데 검찰 측 설명은 좀 다릅니다. 검찰 측에서는 지난 26일 날 이미 10시쯤에 법원에 접수가 됐고 언론에 알려진 것이 이제 그때지 사실은 그 전부터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즉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이 사실 보면 이번 사건의 전적인 게임 플레이어 같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을 구속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 사건이 전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딱 조 전 장관 구속의 면할 시점이 송병기 부시장 첫 영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수변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찰 무마권은 조 전 장관이 일단 구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조 전 장관도 다시 소환 조사 받고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부지검에서 기각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김기현 관건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송병기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전 송병기 전 부시장의 경우에 그 수첩에서 이게 본인은 일기라고 주장하는데 일기든 뭐든 여하튼 그 기록되어 있는 것에 보면 조국이란 인물이 또 이름도 나오고 움직일 패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또 잊고 있는데 그 민정수석실 안에 있는 백오는 민정비서관과 같이 일을 했던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게 왜냐하면 이 김기현 관건 선거 그 수사가 진행될 때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그러면 이제 조국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얼만큼 알았고 얼만큼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이 좋아서 최측근인 민정수석이지 실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땐 또 조국 전 수석이 어떻게 빠져나갈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이번 영장 청구해 보니까 의미가 간단치 않아서 화면 보시면 네. 검찰은 이걸 왜 중대범죄로 보고 있느냐 했더니 네. 송철호 시장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이 송병기 씨가 드달리면서 불법 선거 도모했다. 이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 선거 의혹의 중심에 이제 청와대가 있다는 것이고 청와대 중에서도 이제 민정수석실이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에는 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정과 관련된 주변인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제보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위 첩보를 정리해서 이 경찰청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이 매개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금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 초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권남용과 동시에 이 하명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 전 수석의 역할에 대해서 이 수사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송병기 그리고 청와대 울산경찰 3자 합작이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의 주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또 하나 짚어볼 얘기가 저희가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이 피의자로 적시된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새롭게 보이는 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이 중에 한 명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피의자 신문이 되냐 안 되냐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어떤 자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연관성을 연관시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연결고리를 함께 보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형태로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질 거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호철 전 수석도 피의자가 될 것이자 이 부분도 이 선거 개입 의혹을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선거 개입 의혹은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관련 내용 가운데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보실까요? 우병우는 도주나 증거인멸이 있어서 구속했냐? 왜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았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 끼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젊은이들 앞에서 글쎄 뭐 자산가가 생계운운하는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속이 좀 빤히 보인다. 좀 지금까지는 뭐 비판적인 댓글들이 좀 많네요. 적폐 하더니 더 많은 적폐를 하고 있다. 마지막 댓글 만나볼까요? 연동형 비례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선거법을 글쎄요,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국회를 좀 겨냥한 마지막 의견까지 하나씩 들어봤습니다.